어제 ARM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시면 미국 증시 일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올랐고요.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그제와 다르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285개나 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까지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죠. 어제 이슈는 ARM이 상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승정이가 삼성전자에 ARM을 매각하려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서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51달러의 공모가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어제장에서 상장한 이후 무려 25%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IPO 시장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IPO는 한 2년 동안 18개월 동안 대형 IPO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IPO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일제히 수급들이 좀 몰려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75%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2% 이상의 상승, 오라클도 급락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올랐고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반도체 쪽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한다는 것들은 뭐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로 인해서 HBM 관련주들만 올랐었는데 이제 전공정 장비에도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지표 흐름들을 보시면 좋지는 못했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요거 보시면 MOM으로 0.7% 정도 올랐고요. YOY로 1.6%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배 뛰었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근원 쪽이죠. 코어 PPI 쪽에서는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2% 상승 그리고 YOY도 2.2%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 쪽에서 급등을 했다는 것은 최근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을 했죠. 8월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휘발유 가격을 빼고 나니까 근원 쪽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PPI 발표 이후 한 차례 밀렸던 나스닥 지수 선물은 바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PPI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죠. 8.5%와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고 효과가 끝났고요. 어제 20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25bp 인상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25bp 인상까지는 좋은데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이 때문에 20위는 25bp 인상으로 종료를 한다. 그런데 미국은 11월 달에 25bp 그리고 12월 달에도 25bp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표 흐름들을 먼저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4선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지 않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4.29까지 올라갔고요. WTI 유가는 IEA에서 올해 원유 공급이 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나오면서 드디어 90달러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표는 13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힘은 무엇이다? 결국에는 실물 경기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어제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지준율 0.25bp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도 경기 부양책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어제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까지 올라갔고요. EWY ETF도 62.8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은요. 주도 업종에 대한 순환매는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도 업종으로 꼽았던 반도체 쪽이 일제 급등들을 좀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경기가 돌아선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크로 지표 악화로 인해서 추세 상승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풀베팅 들어가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 연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올라간 종목은 조정을 받고 다른 업종이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IT, 반도체, 미용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집니다. 지금 정혜연 포트에서도 IT 쪽은 100% 이상의 수익률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미용 쪽에 있어서도 아주 잘 버티고 있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 가지실 분들은 이쪽을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엔터 쪽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리사가 재계약을 안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엔터주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RM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한 번씩 보자고요. 우리가 파동 추천주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파동 추천주는 단타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2% 3% 뛰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 추세를 가지고 30% 50% 100%도 먹는 종목들인데요. 9월 5일날 나왔던 아비코전자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4번 구간이 나왔죠. 4번은 볼린저 밴드를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돌파하는 구간,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된 이후에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파동 추천주는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반전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4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나오는데 눌림목이 종가상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11선 위아래 어디에서 눌림목을 만듭니다. 그게 5번이고 이게 N자 파동의 눌림목 맥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장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5번 나오면 6번 나오면서 미니멈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전고점 때까지 6번 흐름 1차 기대하시는 거고요. 여기가 돌파 나오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때 18,000원대까지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눌러줄 때 살살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 추천주 오늘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짚어드렸던 모트렉스도 어제장에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동 추천주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도 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강한주식연구소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무료 어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 또 매일같이 종목 추천들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들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링크 통해서 초보 회원님들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